먼저 이렇게 또 제가 요청드렸는데 또 발표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교수님하고 또 이 학회 운영진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예, 저는 지금 일단 전공은 생화학이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유전자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이제 하는 게 결국 유전자를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전자를 이렇게 보다가, 이게 스탑 코돈이라는 게 좀 눈에 들어왔고, 그래서 이거가 좀 설계에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발표를 이렇게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 일단 제게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사실 그 30살까지 제가 교회는 계속 다녔는데 이제 30살까지 사실 신을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신이 존재할까 안 할까가 가끔씩 이제 좀 이렇게 좀 걱정이 되던 때가 있었어요. 걱정이 됐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30살쯤에 이제 그 이 분자세포 생물학 책을 같이 스터디 그룹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세포를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신이 존재한다는 걸 이제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세포가 기계처럼 움직이니까, 예, 기계는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세포는 이제 세포를 보니, 신은 존재하는구나라고 이제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뭐 진화론 이런 것도 이제 좀 보고 하면서 그랬는데, 결국 이제 제 안에서는 이제 모든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거는 이 DNA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코드로 되어 있는 DNA를 봤을 때 이것이 이제 소위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어떤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가 된다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입장은 이제 유전자 변화에 의한 종내 다양성은 가능합니다. 종내 다양성은 가능하나 유전자 변화에 의한 종을 뛰어넘는 진화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입장이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개를 보면 이렇게 다양한 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유전자의 변화에 의해서. 예, 유전자 변화에서 이것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데, 예, 아무리 유전자가 변한다고 해도 이렇게 단세포가 어류를 거쳐서 인간으로 진화하는 것은, 예, 이것은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DNA는 결국 이제 이 ATGC 4개의 코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에 이제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DNA 염기 서열이라고 하죠. 이것은 이제 앞에 뭐 스티븐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26개의 코드로 이루어진 영문 알파벳이 이게 단어를 이루는 것과 같다. 그 단어, 그리고 그 단어가 모여서 문장, 그리고 그 문장이 모여서 단락, 그리고 그 단락이 모여서 글을 이루는 것과 똑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DNA 코드에 이렇게 ATGC가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여기에 이렇게 문장이 있는 거죠. 26개 코드로 이루어져 있는 그 알파벳에 의해서 문장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DNA 길이가 30억 서열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성경책 한 권을 이룰 만한 그러한 이제 문장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 문장에는 단어도 있고 의미도 있고 문맥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아지를 볼 때, 우리가 이제 그 강아지의 DNA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이 DNA, 이 문장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신청전이라는 책이 세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글을 이제 그 필사를 하다가 좀 잘못할 수가 있죠. 필사를 해서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했는데 필사를 하다가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송이 명으로 바뀌면 심청전은 심청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글자가 이제 하나가 바뀌었기 때문에 약간 다른 거죠. 조금 다른 강아지가 나오는 거고 또는 뭐 필사를 하다가 좀 많이 바뀌면 조금 더 다른 강아지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신청전이라는 그 글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여전히 이제 강아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유전자의 변화에 의해서 종을 뛰어넘는 진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여기 어류가 있는데 어류의 DNA를 춘향전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 개구리의 DNA를 만약에 신청전이라고 한다면 이 춘향전을 필사해서 아무리 잘못된 게 누적이 된다고 해도 절대로 이제 어, 삼국지네요. 죄송합니다. 삼국지였네. 예, 삼국지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춘향전이라는 어떤 그 스토리 골격이 있고, 또 삼국지는 삼국지라는 스토리 골격이 있는데, 이거가 춘향전을 필사해서 잘못되었는데, 예, 삼국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유전자의 변화에 의한 종을 뛰어넘는 진화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지금 DNA를 중심으로 해서 창조론하고 진화론 사이에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갔었는지를 잠깐 좀 살펴보고, 그 뒤에 이제 스탑 코돈을 이제 새롭게 보면서, 정말 거기에 설계의 증거가 있는 것인지, 그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NA는 뭐 다 아시겠지만 1950년대 이제 그 구조가 규명이 되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슈거를 이제 골격으로 해서 여기에 ATGC라는 이제 이 네 개의 코돈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 네 개의 코돈이 이 DNA 이 슈거 골격에 끊임없이 붙어 있고, 이것을 이제 순서대로 쓴 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DNA 서열이 되겠습니다. DNA 서열은 이제 인간 같은 경우는 30억 연기 서열이 있고요. 이것이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은 이렇게 쓴 것을 약 80만 장 써야 되는 양이고, 그리고 이것을 한 장에 다 썼을 경우에 요걸 한 장에 썼을 경우에 이걸 80만 장 쌓으면은 그 높이가 63빌딩에 갈 만큼 아주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제 연기 서열입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이제 드렸는데 그 DNA는 사실 이제 문장과 이제 같다고 앞에 스티븐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고, DNA는 문장과 같다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이 글을 보면서 저절로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글을 보면은 반드시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가 썼다고 생각하는데, 이 DNA는 이거는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진화론적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좀 생각의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이 문장을 보면서는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식도 있고 해서 이 문장을 보면서 예를 들면 이건 태초에 신이 만들었다 하늘을, 이렇게 이제 이 문장에 지금 의미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이 의미가 있는 문장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DNA 같은 경우는 ATGC만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잘 간파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이 DNA는 단백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DNA는 단백질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 DNA는 이제 그 세 개의 뉴클리오타이드가 한 개의 코돈을 이루고, 이것이 이제 아미노산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 결정된 아미노산이 연결이 되어서 이제 한 개의 단백질을 이제 이루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DNA 서열이 있으면 이것은 단순한 그냥 서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코드 표에 의해서 ATG는 여기 보시면 이제 메사요닌이 오게 되고, 그 다음 CAT 오게 되면 히스티딘이 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 DNA 코드에 의해서 아미노산들이 다 붙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3차 구조의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즉, 이 DNA 서열은 이 단백질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은 또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어떤 단백질 덩어리가 아니고 실제로 아주 작은 분자 기계죠. 분자 기계로서 다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장에, 이 영어 문장이 이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 30억 연기 서열은 결국 이 단백질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 30억 연기 서열에서 2만 종류의 단백질들이 아주 정교한 기능을 하는 2만 종류의 단백질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미노산이 붙어서 만들어진 단백질은 무조건 기능을 하는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아미노산이 붙어도 단백질이 나오는가 하는 거죠. 즉,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질 확률이 얼마인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 그래서 이 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이 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예를 들면 G가 T로 바뀌거나 해버리면 이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아주 정교합니다. 그럼 이 DNA 서열도 그렇냐는 겁니다. 이 DNA 서열도 이 중에 한두 개만 바뀌어도 이 단백질에 문제가 생기냐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글처럼 이것은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DNA에 의해서 아미노산들이 붙고, 아미노산에 의해서 단백질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일단 참고로 우리 세포 안에는 이제 여러 종류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2만 종류의 단백질이 있는데, 어떤 단백질은 500개의 아미노산이 붙어서 한 개의 단백질을 이루기도 하고, 또 어떤 단백질은 예를 들면 뭐 2000개의 아미노산이 붙어서 한 개의 단백질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아미노산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대부분이 세포에서 기능을 하면 DNA 서열은 이제 정교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미노산이 붙어도 그것이 다 단백질로서 어떤 기능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DNA 서열은 사실 정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아미노산의 결합에 의해 만들어지는 단백질 중에 극히 일부만 세포에서 기능을 하게 되면, 즉 아미노산의 아주 특수한 결합에 특수한 어떤 그 서열로 아미노산이 붙었을 경우에만 만약에 단백질이 기능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그 DNA 서열은 고도로 정교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미노산 종류는 20개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조합수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단백질이 나올 수 있는 조합수가. 그러니까 두 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만 하더라도 20 곱하기 2에서 400종류의 단백질이 나오고요. 그리고 10개의 아미노산이 붙을 경우에는 20의 10승으로 해서 10의 13승계가 나오고요. 그리고 100개의 아미노산이 붙어서 단백질이 나올 경우에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단백질 종류는 10의 130승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의 조합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단백질의 수는 무궁무진한데 이 중에 얼마나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 되냐는 거죠. 근데 이건 앞에 이제 말씀하신 스티븐 그 박사님의 그 제가 동료로 알고 있는데 이 더글라스 X라는 분이 이제 실험을 통해서 그분이 밝힌 걸로는 10의 74승계 단백질 중에 한 개가 제대로 기능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분의 실험에 의하면은 그게 엄청나게 레어한 거죠. 엄청나게 레어합니다. 10의 74승분의 1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확률이냐면은 우리 은하수에 있는 그 입자의 총 개수가 10의 70승계이기 때문에 입자라 하면 이제 중성자고 양성자 개수가 우리가 이제 우주에 나가서 특정한 어떤 양성자를 눈을 감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확률보다도 더 낮은 겁니다. 그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예. 그래서 아미노산의 무작위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단백질 중에 기능을 하는 단백질은 극히 적다는 것이 되고 그 얘기는 결국 DNA의 랜덤 뮤테이션에 의해서 기능을 하는 단백질은 10의 74승분의 1, 즉 거의 사실상 0이라는 거죠. 사실상 0이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실험적으로도 아직까지 어떤 과학자도 기능을 하는 새로운 아미노산 서열을 가진 단백질을 만들어내지 못했거든요. 실험적으로도. 예. 근데 이제 우리 세포 속에는 지금 완벽하게 기능을 하는 2만 개 이상의 단백질이 지금 나오지 않느냐. 예, 이러한 아주 극히 낮은 확률에도 불구하고 무려 2만 개나 이런 단백질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놀라운 것이고 이것을 봤을 때 이제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창조론하고 진화론이 그 DNA를 중심에 놓고 이제 했던 논쟁입니다. 이것이 창조론의 이제 주장인데 지적 설계론자들의 주장인 거죠. 근데 이제 진화론에서 이제 제가 알기로 반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앞에 그 뭐 더글라스라는 분이 그렇게 11, 74승분의 1이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기능을 하는 단백질에 만들어질 확률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진화론에서의 반박은. 그 사람이 그 단백질을 만든 다음에 모든 기능을 다 테스트한 것도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는 추정에 불과하다. 이것이 이제 10의 7승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의외로 만들어지는 단백질 대부분이 기능을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진화론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이 논쟁 자체를 다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진화론에서는 기능을 하는 단백질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아무도 지금 입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정확하게 얼마의 확률로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 나오는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예, 진화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사실상 이 논쟁을 이제 무력화를 시키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논쟁을 보면서 좀 이게 정말 너무 그 지루한 논쟁이고 예, 그래서 이제 이 논쟁을 어떻게 좀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왜냐하면 저도 매일 유전자를 보는 입장에서 사실 진화론의 주장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논쟁을 좀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좀 확실한 좀 스모킹 건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유전자를 보다가 이제 좀 스탑 코돈이라는 것이 좀 눈에 띄었고, 그래서, 이거가 강력한 어떤 설계의 증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DNA는 기본적으로 ATGC 4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염기로. 예, 3개의 그 서열이 1개의 코돈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총 64개의 코돈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중에 3개가 스탑 코돈이 되겠습니다. 64개의 코돈 중에 3개가 스탑 코돈입니다. 이 64개의 코돈에 의해서 이게 20개의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3개의 스탑 신호가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따라 스탑 코드는 이제 TAA, TGA, TAG 요 세 개가 되는데요. 확률적으로는 결국 64분의 3이 됩니다. 64개 중에 3개가 스탑 코돈이기 때문에 각 코돈에서 스탑이 나올 확률은 64분의 3이 됩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 잠깐 표를 좀 보여드렸지만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이제 2만 종류의 단백질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단백질은 500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한 개의 단백질을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500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지는 그 단백질의 수가 대략 한 500개 내외가 되고요. 1000개의 아미노산이 모여서 한 개의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그런 단백질의 수가 대략 한 100개가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나오고 10,000개까지도 있습니다. 10,000개의 아미노산이 모여서 한 개의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면은 이제 호모사피엔스 같은 경우는 이제 375개의 아미노산이 모여서 한 개의 단백질을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앞에 표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 중에 1000개 이상의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을 이루는 경우가 그런 단백질이 대략 수백 개가 됩니다. 수백 개가 되고 3000개 이상의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그런 단백질이 추산한 걸로는 대략 100개 내외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확률적으로 DNA의 무작위 결합에 의해서 100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냐는 거죠. 왜냐면은 스탑이 현재 64분의 3의 확률로 존재하는 그 상황에서 스탑이 들어가면 거기서 단백질은 끝이 나기 때문에 100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이 만들어지려면 거기서 이제 각 모든 그 코돈에서 스탑을 다 피해야 됩니다. 예, 1000번 동안 계속 스탑을 피해야 되고 마지막에 이제 스탑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1000개의 아미노산을 가진 단백질이 1000개의 아미노산을 가진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것이 확률적으로 가능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률 계산을 해보면 각각에서 다 스탑을 피해야 되죠. 그러면 스탑이 나올 확률이 64분의 3이기 때문에 스탑을 피할 확률은 64분의 61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 이 64분의 61을 1000번을 곱해야 됩니다. 확률적으로. 1000번을 곱하게 되면 이것을 대강 계산하면은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1승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1000개의 아미노산을 가진 단백질이 안에 어떤 아미노산 서열을 가지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1000개의 아미노산을 가진 단백질 자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10의 마이너스 21승이 됩니다. DNA 랜덤 뮤테이션에 의해서 이것이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10의 마이너스 21승. 자, 다시 정리하면은 1000개 아미노산을 가진 단백질이 생성될 확률은 결국 이제 1 빼기 64분의 3, 즉 64분의 61에 1000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1승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세포 안에는 2000개 아미노산을 가진 단백질도 수백 개가 존재하거든요. 그럼 2000개 아미노산을 가진 단백질은 역시 똑같이 계산하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2승이 됩니다. 그리고 2000개 아미노산을 가진 단백질 3개가 만들어질 확률은 7.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6승이 됩니다. 예. 자, 지금 우리 세포 속에 2만 개 단백질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3, 4개만 봤는데도 벌써 10의 마이너스 126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우주에 있는 입자, 그러니까 양성자, 중성자의 총 개수가 10의 82승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주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양성자를 눈을 감고 잡을 수 있는 확률보다도 이 2000개 아미노산을 가진 단백질 3개가 만들어질 확률이 더 낮다는 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세포 속에는 그것만 있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심지어 티틴이라는 단백질은 아미노산 개수가 35,000개가 되고요. 뮤신은 15,000개가 됩니다. 그래서 티틴만 따져도 이 단백질 하나만 생성된 확률만 계산해도 10의 마이너스 700승이 나옵니다. 예. 사실상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세포 안에는 이 단백질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단백질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DNA 랜덤 뮤테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박테리아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이제 인간은 뭐 저렇게 단백질 아미노산 길이가 길지만 뭐 예를 들면 박테리아는 뭐 단백질 길이가 짧았기 때문에 먼저 박테리아부터 만들어진 다음에
진화를 하면서 인간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인간이 될 수 있지도 않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박테리아도 그 단백질들을 보면 그렇게 아미노산 길이가 짧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생존하고 있는 생명체 중에 가장 단순한 생명체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렇게 박테리아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 박테리아도 보면 단백질 종류가 4,300개가 존재하고요. 그 안에 있는 각 단백질의 아미노산 개수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10,000개가 넘는 건 없지만 얘 같은 경우는 3,000개, 또 얘 같은 경우는 2,200개가 됩니다. 그래서 얘들의 확률 계산을 해보면 역시 얘도 이 단백질 하나가 만들어지는 데만도 10의 마이너스 68승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 첫 번째 결론은 일정한 길이 이상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이 DNA의 랜덤 뮤테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스탑 코돈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스탑 코돈 때문에 불가능하고, 따라서 이런 수백 개 또는 수천 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의 존재는 우리 세포가 누군가에 의해서 설계되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스탑 코돈 관련해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진화의 관점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물고기에서 인간으로 진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스탑 코돈 관점에서 봤을 때 가능하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유전자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피쉬에서는 이제 그 제브라 피쉬의 유전자를 가지고 왔고요. 이제 포유류에서는 이제 인간의 유전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제브라 피쉬와 휴먼의 이제 단백질들을 비교해 보면 재미난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재미난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일단 휴먼과 제브라 피쉬는 가지고 있는 단백질들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둘 다 BCL9이라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고, 둘 다 캐데인을 가지고 있고, 둘 다 ATR. 예, 단백질들은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데 서열은 다 다르죠. 아미노산 서열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단백질의 길이는 거의 똑같습니다. 예. 휴먼과 제브라 피쉬 보면 누가 길고 짧은 거 없이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단백질의 길이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진화론적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제브라 피쉬에서 휴먼으로 진화를 했느냐? 예를 들면 ATR 유전자를 봤을 때 ATR 유전자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ATR 유전자에서 아미노산이 뭐가 더 첨가된 것이 아니고 길이는 동일하기 때문에 휴먼으로 바뀔 때 ATR 유전자의 특정 아미노산들이 ATR 단백질의 특정 아미노산들이 돌연변이에 의해서 이렇게 휴먼이 될 수 있는 유전자로 바뀐 거죠. 바뀌었는데 신기하게 여기에 스탑은 안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여기에 스탑이 들어가면 여기에서 단백질 길이는 완전히 짧아지거든요. 짧아지는데 거의 대부분의 단백질들이 단백질 길이가 다 똑같습니다. 제브라 피쉬와 휴먼은. 그렇기 때문에 아미노산들이 바뀔 때 거기에 스탑은 안 들어간 거예요. 희한하게 한 개도 안 들어간 거예요. 자, 두 종의 단백질의 길이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아미노산이 바뀔 때 스탑 코돈은 절대로 생성이 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여기도 역시 그렇게 될 확률을 스탑 코돈 관점에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제브라 피쉬의 ATR 유전자가 휴먼 ATR 유전자로 바뀔 수 있는 확률은 스탑 코돈 관점에서 봤을 때 64분의 61에 바뀐 아미노산 개수만큼 곱해주면 됩니다. 예. 스탑 코돈은 계속 피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ATR 유전자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ATR 유전자를 제브라 피쉬의 이제 아미노산 서열, 휴먼의 아미노산 서열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별표는 아미노산이 같다는 의미고요. 별표가 아닌 또는 이렇게 공백으로 있는 것들은 다 아미노산 서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종의 공통으로 존재하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한 결과 ATR 같은 경우는 2665개의 아미노산 중에서 1729개가 서로 동일하고 936개는 불일치합니다. 자, 진화론자들에 따르면 불일치된 부분만 랜덤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휴먼 단백질로 변했다는 얘기가 되고, 자, 그렇다면 불일치된 부분에 랜덤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날 때 그 중에 스탑이 없을 확률을 구해야 되겠죠. 스탑 코돈이 없을 확률은 64분의 61에 936승, 바뀐 개수만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1승이 됩니다. 즉, 제브라 피쉬의 ATR 유전자가 휴먼 ATR 유전자로 길이가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바뀔 수 있는 확률은 10의 마이너스 21승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CMES이라는 유전자에 대해서도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또 EGFR이라는 유전자에 대해서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EGFR은 두 유전자 사이에 434개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수식에 의해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나오고요. BRD4,
P53, BTK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개를 가지고 와서 각각에 대해서 다 확률 계산을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 유전자들이 결국 한 개의 세포 안에 다 존재하기 때문에 얘들이 전부 스탑 코돈을 피해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얘들이 스탑 코돈을 피해서 바뀌면서 진화를 할 확률은 결국 이 확률들을 다 곱해줘야 됩니다. 다 곱해주게 되면 이 8개만 지금 따져도 10의 마이너스 91승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세포 안에는 지금 2만 개가 존재하거든요. 2만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2만 개의 단백질들이 그렇게 바뀔 때 전부 스탑만 계속 피해야 되는데 그 2만 개에 대해서 전부 다 확률 계산을 하면은 이것과는 이제 비교도 안 되죠. 근데 10의 마이너스 91승만 나와도 사실은 아까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능하죠. 우주 전체 입자의 총 개수가 10의 82승계이기 때문에 우주에 있는 특정 입자를 내가 눈을 감고 잡을 수 있는 확률보다도 더 낮은 겁니다. 10의 마이너스 91승. 그러니까 사실상 현재 우주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뭐 잠깐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제가 유전자 서열을 좀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뭐 단계적으로 진화했다 이제 그런 얘기들도 좀 하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의 유전자를 가지고 아미노산 서열들을 쭉 비교를 해보면 단계적으로 진화하지 않은 그런 어떤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서 요쪽이 지금 아미노산 서열이 다른 건데 다른데 KK로 왔다가 갑자기 바뀌었다가 다시 휴먼에 와서 K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제브라피쉬와 플로 그러니까 개구리로 어류 양서류로 아미노산 다시 돌아가고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아미노산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브라피쉬의 유전자로 휴먼의 아미노산 다시 돌아갑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발린이었다가 아이솔루신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휴먼이 되면서 다시 발린으로 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단계를 밟아서 진화하는 그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좀 많은 증거들을 유전자 서열을 이렇게 배열을 해보면 이렇게 저희들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ATL 유전자도 그렇고 CMET도 그렇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할 때 이 다윈이 종의 기원을 1859년에 썼잖아요. 1859년에 썼는데 DNA의 구조가 밝혀지고 그 기능이 밝혀진 건 또 1952년입니다. 그래서 다윈은 결국 이제 이 DNA가 밝혀지기 약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 다윈이 아마 이제 DNA를 알았다면 이런 종의 기원이라는 이런 책은 아마 저는 좀 쓰지 않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스탑 코돈을 보면 스탑 코돈이 이제 어떤 창조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물론 그 창조자가 이제 누군지 알 수는 없지만 스탑 코돈이 창조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요거는 지금 제가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 먼저 요거는 제가 추가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잠깐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탑 코돈으로 인해서 일정한 길이 이상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이 DNA의 랜덤 뮤테이션에 의해서 생성된 확률은 극히 낮다는 것이 이제 오늘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고요. 100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이 생성될 확률은 이제 시험에서 21승, 3000개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이 생성될 확률은 스탑 코돈 관점에서 봤을 때 10의 마이너스 42승입니다. 하지만 우리 세포에는 10,000개 이상의 단백질로 이루어진 단백질도 존재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10의 마이너스 209승이 되고요. 따라서 이제 스탑 코돈으로 봤을 때 우리 세포 안의 단백질은 DNA 랜덤 뮤테이션에 의해서는 절대로 생성될 수가 없고 이것은 분명히 설계되었음이 분명하다라고 이제 결론 내리고요. 그리고 진화였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어류에서부터 포유류까지 각 단백질의 아미노산의 길이는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진화가 사실이라면 아미노산이 변환될 때 스탑 코돈은 피해서 DNA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스탑 코돈을 피해서 DNA가 변화될 확률을 이 8개 단백질만 계산을 해도 이것을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91승이 됩니다. 예. 이것도 이미 이루어질 수가 없는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8개만 했을 때 그렇고 우리 몸 안에는 2만 종류의 단백질이 존재하고 있고 그럼 이 2만 종류의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변환될 때 전부 스탑 코돈을 피해서 되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이제 실제로 이제 확률 계산을 해보면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불가능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각 생명체의 단백질은 설계에 의해서 생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 그것이 오늘 제 발표 내용이 되겠습니다.